안녕하세요. 웅비메디텍 학술 마케팅 사업부 안국희 차장입니다. 오늘 시간 내어서 저희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Tools for Immuno-Oncology Research with 3D Culture Condition으로 저희 웅비메디텍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관련 아이템으로 아이오 연구의 툴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웅비메디텍은 R&D 시스템즈라고 하는 메이커에 대해서 27년 동안 한국 엑스클루시브 공식 대리점을 맡고 있으며, 이 R&D는 아래에 이런 바이오테크니라고 하는 모기업을 두고 있어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셀엔진 테라피 시장에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테크니의 이런 베이스 머테리얼을 코어 프로덕트로 해가지고 웅비메디텍은 이뮤노 테라피 시장에서 아이오 연구에 필요한 제품군을 보완해서 연구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R&D 제품뿐만 아니라 몰레큘러 디바이스, 에임바이오텍 등 아이오 연구에 필요한 제품군을 모아서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이뮤노 온콜로지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TME와 이의 중요성, 그리고 최근 드럭 스크리닝 플랫폼에서조차 TME를 위해서 바뀌는 새로운 플랫폼 트렌드, 가장 인비보 환경과 유사하다고 하는 마이크로플루이딕 칩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오 연구, 이후에 셋업된 셀을 활용해가지고 베리파이하고 연구하는 데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HCS 장비, 그리고 키운 셀에 대한 펑셔널 어세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어세이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TME가 중요한지는 이미 아이오 연구를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TME가 무엇인지 짚어보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죠. 암 주변의 혈관, 면역세포, 주변의 파이브로블라스트 및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을 포함한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TME가 왜 중요하냐?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이오 드럭이 잘 먹히는 핫 튜머와 먹히지 않는 콜드 튜머 때문일 텐데요. 아이오 드럭을 개발해서 암 환자에 적용시켰는데 잘 듣는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에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러한 핫 튜머와 콜드 튜머의 존재로 많은 연구자들은 TME에 주목하게 됐고, 환자의 TME를 핫 튜머가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하는 연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기존 약물과의 컨비네이션 연구, 기존 약물과의 약효 동등성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TME 하에 체크하는 등 이제 이러한 아이오 연구가 TME와 빼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ME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해오던 실험들은 가장 첫째로 꼽자면 PDX 모델일 거예요. 하지만 기존 인비트로상의 실험을 2D로 진행해서 인비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실패들이 거듭나서 차츰 스페로이드 환경, 나아가서는 매트릭스 또는 스캐폴드 환경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트렌드화 되어졌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비보상에 존재하는 내부의 미세 흐름까지 구현 가능한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실험에서 구현하기 힘든 부분까지 구현 가능한 3D 프린팅 기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잘 아시는 미니 장기라 불리는 오가노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TME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캔서 연구에 있어서 기존 방식의 PDX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이러한 오가노이드 모델은 2D 셀이 가지고 있는 하이 스루풋, 그리고 다루기 쉽다는 그런 이점, 비용이라든 시간에 관한 장점,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한 PDX가 가지고 있는 성공 확률에 대한 장점까지 모두 갖췄기 때문에 PDX 모델 대비 우수한 결과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오가노드 모델이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비보 모델로 가기 전에 인비트로 실험 자체를 최대한 TME 환경에 근접한 이렇게 모델링하는 오가노이드 모델로 진행한다면 임상 단계까지 갔을 때 실패할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최근 드럭 스크리닝 플랫폼에서조차 TME를 위해서 바뀌는 새로운 플랫폼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앞서 PDX 모델과 비교할 때 이야기했고, 또한 많이들 들으셨을 얘기입니다. 이제 2D가 아닌 3D 셀 컬처를 통해서 약물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오가노이드 또는 3D 컬처를 셋업하고 이를 통해서 약물에 대한 스크리닝 또는 뭐 이피커시 테스트 등을 진행하려고 하실 텐데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셋업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런 3D 컬처는 현재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비보 환경과 유사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가노이드의 크기 제약이라든지 미성숙 문제가 있고, 조직 특이적인 오가노이드 재현이 어렵고 노멀라이징이 힘들다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보면 환자율의 암세포를 활용해 가지고 드럭 스크리닝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3D 컬처를 한다고 다가 아닌 것이, 인비보에 존재하는 TME를 포함해서 면역세포라고 하는 조건이 모두 빠졌다는 것. 그래서 새롭게 제시되는
있는 플랫폼은 환자율의 암세포를 활용하면서 또한 환자율의 면역세포를 함께 코컬처를 하며 해가지고 좀 더 인비보와 미믹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과 나아가서는 마이크로플루이딕 조건이 가능한 칩에 이러한 시스템을 셋업한다면 더욱 인비보와 유사한 조건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코컬처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 특이적 오가노이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양 오가노이드 모델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다른 모델링도 가능할 텐데요. 하나는 왼쪽 편에 노멀 환자의 오가노이드 샘플에서 엔지니어드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유전적 질병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바이러스 인펙션 같은 감염성 질병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환자에서 유래한 종양 모델을 바로 그대로 따라서 오가노이드를 구현해가지고 드럭 스크리닝, 바이오뱅킹 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환자율의 종양 오가노이드를 다른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환자율의 샘플, 환자율의 면역세포를 함께 키우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 목적은 종양 오가노이드를 키운다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종양 오가노이드가 아닌 그 면역세포를 넣는 그 T세포에 좀 주목할 수 있는데요. 종양에 반응하는 T세포만을 골라서 익스펜전 하기 위한 용도로 컬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스페시픽한 T셀만을 키워서 다시 환자한테 주입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TME 연구, 다양한 아이오 드럭 스크리닝 체크, 그리고 이러한 드럭 캔디데이터들의 이피커시 테스트,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발굴, 잠재 타겟 발굴 이런 것들을 넥스트 연구를 더 활발히 만들 수 있다는 그림이 최신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이해했다. 그럼 어떤 연구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종양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연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표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사이즈 측정을 통해 가지고 암 성장의 억제에 관한 연구를 가능케 할 거고, 약물에 대한 셀 바이오피 테스트를 뭐 MTT나 PI 같은 걸 통해서 하든 할세인예윤 같은 형광다이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만약에 스탠다드 커브를 그린다라고 하면 CCK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방식이든 3D 돔 방식이든 면역세포와 코컬처를 통해 가지고 면역세포에 대한 회피 기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들을 처리해서 튜머 인듀스드 인플라메이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넷째, 저희 R&D에서 키트 형태로도 나오고 있지만 스페로이드 상태에서 인베이전을 체크해가지고 인베이전 및 메타스타시스에 관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을 통해서 큐백 같은 그런 엔도테리얼 셀을 함께 코컬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엔지오제네시스까지도 연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할 부분은 환자율의 암세포를 활용해가지고 또한 환자율의 면역세포를 함께 코컬처를 뭐 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플루이딕한 조건에서 칩을 활용해가지고 인비보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앞서 뉴 트렌드로서의 접근을 설명드렸다라고 하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이종유래 마트리제 같은 그런 매트릭스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양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하이스루풋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형태로만 드럭 스크리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약물 전달력이나 인비보 미믹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매트릭스 존재 하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이종유래의 매트릭스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이 매트릭스 상에서 뭔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제약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이오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우스율의 매트릭스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제노프리 제품으로서 완벽하게 제노그래프트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표현한 그런 제노크래프트 모델, 이거는 즉 셀라인이 아닌 제노프리한 매트릭스에서 키운 환자 유래의 종양 오가노이드를 환자 유래 면역세포와 함께 넣어준 제노프리한 매트릭스를 원래 하고 있는 PDX 모델을 제노프리한 조건에서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완벽한 제노크래프트 모델이 될 거다, 인비보와 가장 근접한 모델이 될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셨다가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앞서 조금씩 설명해 드렸던 칩에 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현재 칩에 관한 트렌드 및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칩인 에임 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칩의 목표는 올가오너 칩을 목표로 하고 있죠. 화면상에 보이시는 정리되는 회사들이 글로벌 칩 시장의 그런 트렌드를 대표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제품들 모두 우리 몸 안에 실제 존재하는 그런 미세 흐름을 구현해낼 수 있고 이런 드럭 스크리닝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개발 중인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FDA 및 유수의 대형 제약회사들과 함께 연구 수행 중인 에뮬레이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장기를 한 칩 안에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티슈즈라고 하는 칩, 그리고 혈관 칩으로 특화되어 있는 노티스라든지 미메타스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릴 에임 칩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칩은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될 수 있지만 드럭 시장에서 올가오너 칩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기관을 한 칩에 담아서 약물에 대한 약효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드린 티슈즈라고 하는 회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각 올간에 맞는 셀 조건을 키운 후에 최종 테스트 시에 합체하는 형태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폼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회사인 에뮬레이트 같은 칩에서는 다양한 칩을 한 칩에 넣는 게 아니라 각 올간에 해당하는 브레인, 콜론, 키드니, 리버, 렁 그런 것들을 따따로 출시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만약 각 기관의 캔서셀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또한 기관 내 세포뿐만이 아니라 면역 세포를 함께 넣어줌으로써 코골처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개별적 TME 연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더 인비보와 유사한 환경으로 드럭 스크리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칩 트렌드가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코어를 통해서 개별 연구는 진행하고 계셨지만 최근에는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크게 프로젝트성으로 연구 집단이 만들어졌는데요. 3D 모티브라고 하는 연구단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품이.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이 파란 박스에 나오는 티슈즈에 나오는 칩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칩에 대해서 이 에임 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에임 칩은 이 MIT 공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MIT 공대의 캄 로저 교수 중심으로 개발된 아이템으로 처음엔 이러한 아이템들이 공대나 기계과 공대 중심으로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아름아름 코어를 통해서만 연구되어져서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용화된 제품으로 나와서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칩은 알고 계시는 일반 슬라이드 크기와 동일해요. 그래서 그 내부에 3개의 샘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하나의 샘플 공간에는 이렇게 화살표대로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매트리스 등을 주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양옆으로 코컬처를 할 수 있는 셀, 그리고 미디어를 넣을 수 있도록 채널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사진에서는 혈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백 등으로 혈관을 완벽하게 만들고 이 내부에 암덩어리들을 흘려서 암덩어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메타스타시스를 구현하거나 가운데 매트릭스 내에 암덩어리를 함께 주입한 후에 양쪽 채널 쪽에 면역세포 등을 넣어서 함께 코컬처 해가지고 약물에 대한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좀 더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보실 수 있듯이 혈관을 만들고 매트릭스 내에 캔서를 주입해서 이 캔서가 디세미네이션 되는 과정부터 혈관 내로 침투, 혈관 내에 돌아다니던 암덩어리가 다시 매트릭스 내로 들어오는 익스트라베세이션까지 모두 구현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메타스타시스 억제 약물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의 데이터인데요. 그들의 약물 캔디데이터를 쳤을 때 디세미네이션이 억제가 돼서 메타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캔서가 디세미네이션 되면서 메타가 일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드럭 이피커시 테스트 같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킴을 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코컬처 방식의 중요한 이유는 다음 이 데이터로 설명이 될 텐데요. 캔서 스페로이드에 내가 가진 메타스타시스 억제 약물을 캔디데이트를 처리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휴백셀이 없을 경우 캔서 스페로이드는 디세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 없이 그런 TME 환경 없이 정말 인비보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지 않고 종양에다가 뭔가를 약물을 처리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거는 종양 연구에 있어서 주변 셀과의 파라크라인에 의한 영향을 우려해야 함을 말하는 건데요.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정말 중요하고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 카프라고 하죠. 카프하고 코컬처를 한다라고 하면 더욱 TME를 구현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추가해 이렇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인큐베이터 또는 어널라이시스 장비, 할박시 가능한 실시간으로 라이브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실시간 컬처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때 할박식 조건까지도 가능한 장비라고 하면 더더구나 더 좋으실 텐데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HCS 장비에서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약물에 대한 드럭 스크리닝 또는 엑스비보 프로파일링을 하는 연구가 이러한 칩 형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환자 유래 종양세포를 활용해서 약물에 대한 아이오 타겟들의 프로파일링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는 뭐 라이브 셀 이미징, 뭐 IF 또는 뭐 칩 내 키운 셀을 활용해 가지고 단백질 분석, 진 분석 그리고 칩 내 키운 셀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사이토카인 분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AIM-칩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오 드럭에 대한 그런 콤비네이션 테스트를 한 경우로서 그들의 캔디데이트 약물과 병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런 좀 더 모식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가운데 채널에 캔서를 넣고 면역세포를 함께 코컬처를 한다거나 또는 가운데 채널에 종양세포만 넣고 옆 채널에 면역세포를 넣어서 종양으로 이동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럭에 대한 킬링 이피커시 테스트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일반 2D 셀을 통해서 면역세포를 킬링 이피커시 테스트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결과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플루이드 칩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솔직히는 이피커시는 확연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5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해야지만 암세포를 많이 사멸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는 칩 내 컬처 미디어에 대한 그런 사이토카인 프로파일링을 통해서도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D 셀 컬처를 통해서 확인한 사이토카인을 보면 내가 넣은 그 순수 T셀에 대한 킬링 이펙트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NK셀에 대한 이펙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루이딕 칩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만큼 플루이딕 칩 자체가 내가 체크하고자 하는 T세포의 킬링 테스트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냥 일반적인 2D로서 만약에 그러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나중에 그 뒤로 대동물로 갔을 때 또는 임상으로 갔을 때 실패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환자 유래 종양 스페로이드 또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이런 엑스비보 연구에서 인비보 미믹한 조건으로 마이크로플루이딕한 칩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잠재 타겟까지 발굴할 수 있어서 넥스트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3D 및 오가노이드를 키운 내 샘플을 가지고 그 이후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실험 후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HCX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이 HCX 장비를 써야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트릭스 내 오가노이드 또는 셀 분석, 3D뿐만 아니라 아이오 연구에서도 이 장비는 꼭 필요한데요. 세포의 단순 바이어빌리티 체크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의 동선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분석, 이미징 분석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될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가진 MG 장비에서는 이 HCS 장비 종류가 4종류 플러스 풀 레이저 방식의 마지막에 이미지 익스프레스 컴포칼 HTAI라고 하는 그 장비가 있어요. 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가지가 됩니다. 컴포칼 단계로 갈수록 분석 속도는 빠를 거고요. 이미지 역시 고퀄리티는 맞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아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아주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HCS 장비의 장점이자 기능인 G스태킹일 거예요. 이로 인해서 웰에 셀이 어떻게 위치해 있던지 간에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잡아줄 거고 이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3D&N 오가노이드 연구자, 종양 오가노이드 같은 연구를 활용한 연구자, 칩 연구자들에게 이건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한 이런 384 웰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하이스루풋에서도 약물에 대한 스크리닝을
이미지와 함께 데이터 값까지 이렇게 얻으실 수 있고 가교эл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해서도 바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 캔서 스페로이드의 양분을 치고 그 결과를 이미지 및 스페로이드 사이즈 같은 수치로 확인,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오 마커가 있다라고 하면 마커를 통한 분석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라이브 데드 어셀을 통해서 약물에 대한 IC50 값도 산출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HCS를 통해서 분석도 할 수 있지만 QCell에 대한 펑션 어세이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세이도 저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이뮤노 어세이, 엘라이자, 루미넥스, 안티바디 어레이,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웨스턴 블랏 등은 저희 웅비밀텍에서 분석 서비스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웅비밀텍에서 지속적으로 웅비나 형태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개별로도 세미나 진행 가능한 부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신청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전에 아이오 연구에서 연계해서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3가지 아이템만 그냥 간단히 훑고 지나갈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A임칩 내에 길러진 작은 양의 셀도 분석할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세포를 활용해가지고 뭘 분석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깝잖아요. 하지만 그런 작은 양의 셀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는 자동화 웨스턴 장비입니다. 설명에서 보이시다시피 젤프리, 블랍프리, 핸즈프리한 제품인 거죠. 일반 웨스턴보다 8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소량의 샘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 샘플처럼 적은 양의 샘플에서도 아이오 프로파일링을 원하신다면 좋은 툴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QC 등에 활용하면 좋을 만한 자동화 엘라이자 장비예요. 그러니까 엘라이자를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인데 25 마이크로리터라고 하는 적은 샘플 양으로도 트리플리케이트 분석이라고 하죠. 3개, N=3.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로 스탠다드를 걸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타겟을 지정해서 주문하면 팩토리 칼리브 되어가지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글셀 웨스턴 블랏이 가능한 장비예요. RNA-식을 통해서 RNA를 분석하셨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아이오 연구하시는데 RNA-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RNA-식을 통해서 RNA 분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테인 분석까지 가능한 장비라, 분석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가능케 하는 장비다. 이걸 통해서 RNA-식 결과에 대한 프로테인 레벨의 발리데이션을 할 수 있고, 캔서 연구에서의 뭐 싱글셀 레벨의 뮤테이션을 볼 수도 있고, 포스포릴레이션, 트랜스크립션 등의 그런 인트라셀룰러 이런 시그널링까지 연구할 수 있고, 드럭 디벨롭에서 뭐 셀투셀 리스폰스 연구, 스템셀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그런 타임 디펜던트한 연구에서 싱글셀 레벨의 프로테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이오 연구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환자 종양 샘플을 활용해서 2D로 하시든 3D 오가노이드로 연구를 하시든 이를 활용해가지고 드럭에 대한 스크리닝 및 컨비네이션 테스트,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진 드럭 캔디데이트 약물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 약물과의 뭐 비교 테스트, 드럭 이피커시 테스트, 킬링 어세이, 뭐 T셀 액티베이션 테스트, 최종 진 및 프로테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그런 것들을 하실 텐데, 이때 드럭 스크리닝 플랫폼의 새로운 트렌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인 그런 에임칩,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HCS 장비, 그리고 펑셔널 그런 어세이에 이용될 수 있는 R&D의 엘라, 웨스트, 마일로 장비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따로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웅비메디텍은 다양한 제품들로 고객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